자, 많이 쉬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초 주제 69번은요,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이 들어가요. 후반부에 온수, 온돌,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죠,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출제 빈도를 쫙 써놨어요, 교재에다가. 왜? 아, 이게 출제가 자주 됐구나.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도 분명히. 자. 우리가 마감이라고 하는 거, 마감 공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감이라는 것은 뼈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능. 우리 화장을 좀 하셨죠? 기초 화장 하시고 또 약간 색상도 좀 넣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 어떠세요? 한번 로션은 바르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그 로션 같은 거 바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이라 아직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아직은 그 내구성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이건 아는 관계없어. 근데 이제 약간 연배가 들면은 뭘 발라줘야 돼요. 예, 뭐 얼굴 피부가 특이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건축물도요, 건물도 항상 외기 접해 있죠. 외기 접해니까 우리 학원 기둥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마감을 하죠. 마감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듯이.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뼈대에도 실제로 뭔가 발라주고 뭔가 가꿔주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하거든요. 기능적, 우리 피부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미장을 하고 보통 도장을 보통 해요. 미장을 하고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과 도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일은 그 자체가 마감이기 때문에,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굳이 도장을 하지 않고 바로 콘크리트 표면에다 붙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미장이나 도장에 공통상이 있어요. 공통상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자꾸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화장품 바르실 때요, 두껍게 한 방에 발라요? 아니면 얇게 여러 번 발라요? 그렇죠. 얇게 여러 번. 왜냐면 가끔 보면은 보통 고등학교 때 이제 여학생들, 그렇죠? 화장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인 됐다고 이제 막 화장을 하는 거 보면 떡칠한다 그러죠. 이게 막 너무 두껍게 바르는 거야. 욕심은 많아서.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이쁘게 해요. 왜?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살짝 얇게 해가지고 피부에 쫙 흡수하고 그 다음에 싹 색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통상이 뭐냐면 얇게 여러 번 바른다. 뭐라고요? 얇게 여러 번 바른다는 거예요. 왜? 부착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나 빨리 급속하게 마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건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서서히 건조시키는 거. 그쵸? 서서히. 말린다고 해서 햇빛 노출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얇게 여러 번 발라주고, 그쵸?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는 건 피하고, 그쵸? 피하고, 급하게 건조한다, 서서히 건조시킨다, 서서히 건조시킨다. 이 기본입니다. 자, 이게 공통사항이야. 그 다음에 이제, 미장과 도장은 말씀드렸고, 미장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미장하면 시멘트 모르타르 생각하죠? 물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발라주는 거. 그럼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과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가 들어가죠. 그쵸? 물과 시멘트, 모래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미장을 발라주는데 얇게 여러 번 바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 부위를 보는 거예요. 자, 뭐 사람이 여기 있겠죠. 여기, 그쵸? 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자, 천장이고, 벽이고, 바닥이겠죠. 그쵸? 예, 일부러 공간감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보통 미장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흘러내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발라주기 좋겠죠. 흘러내리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얘네들은 벽 같은 건 이렇게 발라도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바닥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천장은 어떻게 돼요? 천장은 얘가 중력 때문에 항상 밑으로 끌어내리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힘을 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아래로 헤딩. 그쵸? 그게 뭐냐면 이 천장은 얇게 바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껍게 바르는 게 좋아요? 아주 얇게 바르는 거예요. 아주 얇게. 아주 얇게. 그래서 보통 얘는 다 발라야 한 15mm 정도. 15m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이 있어요. 벽도 이렇게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겠죠. 내벽은 보통 18mm 정도, 외벽은 한 24mm 정도, 바닥은 24mm 정도를 발라주니까 결과적으로 천장이 가장 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5mm는 15mm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그렇지. 얘는 15mm 이하예요. 이하. 왜 그러냐면 다른 부재는 그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천장은 가급적 얇게 여러 번 발라야 하기 때문에 15mm 이상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5m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관계없어. 다른 건 뭐 18mm 정도면 돼. 하지만 얘는 이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 얇게 여러 번 발라야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보통 6mm 정도 있죠? 한 번에 한 6mm 정도씩 발라줘. 한 번에. 보통. 그럼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3은 18이 되는 거죠? 3번 바르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몰타는 한 번에 발라주는 게, 왕창 발라주는 게 얇게 여러 번 바르니까 발라줄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보통, 원래 순서는 초벌이 있고요. 재벌이 있고, 정벌이 있어요. 근데 초벌 두께가 좀 두껍다 그러면 여기서 골라주는, 고름질 작업이 들어가요. 고름질. 그러니까 원래 초벌, 재벌, 정벌을 바르면 몇 mm가 돼? 실내를 기본으로 할게요. 그러면 6mm 바르고 6mm 바르면 얼마가 나와요? 18 나오죠? 18 나와요. 근데 초벌, 재벌, 정벌인데 초벌이 좀 두껍다 그러면 고름질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면을 골라주도록 돼 있어요. 면을 골라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초벌을 바른 다음에 몇 주 정도 방치한다 그러면 2주간 방치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고름질까지 했다 그래도 역시 2주간 방치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벌을 바르게 되면 지금 현재 얘는 뭐가 돼? 바탕 표면이 여기 바탕 표면이 콘크리트나 또는 벽돌 같은 게 이제 바닥이 우리 벽체에 있겠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제품과 시멘트 몰탈 제품은 동일한 제품은 아니죠.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잘 부착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집을 제가 얘기했었죠. 어렸을 때 제가 뭐 아주 젊었을 때 건물 짓는다고 해서 제가 미장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흑선 딱 잡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쫙 바르면요 주르르 흘러내려요. 이게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역시 기술자가 필요한 거야. 그분들은 쫙 하면요 쫙 붙어 있는데 쟤는 쭉 흘러내려요. 그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초벌은요 뭐가 필요하다? 좀 접착이 좀 되어야 되네. 접착이. 그래서 이 초벌은요 상대적으로 부배합을 한다 그래요. 부배합. 그 부배합은요 자 얘는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한다? 얘 초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배합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초벌은 접착 또는 끈기라고 그러죠. 끈기가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시멘트에 배합되는 양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시멘트 배합. 얘는 약간 줄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벌에서 재벌, 정벌까지 할 때 초벌에서 정벌을 비교한다면 가급적이면 초벌은 부배합, 정벌은 상대적 빈배합. 이해할 수 있죠? 처음에 시멘트 양을 많이 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끈기가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바르다 보면요. 힘과 끈기가 동시에 필요한데 대충 누르면 여기 콘크리트에 묻어있어야 될 것 같으면 흘러내린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관리선민 소장님 되시면서 혹시나 미장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할 때는 꼭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야지 그분들 힘든 걸 알아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기술자들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끈기 필요가 상대적으로 불비합이다. 점자로 빈비합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초벌, 재벌, 정벌이다 생각하시면 쫙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미장의 포인트. 포인트. 그럼 이제 미장의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자, 발음 시험 나왔죠? 초벌. 그쵸? 예, 여기서 물추기가 나와. 보여, 안 보여요? 물추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응? 그렇지. 바로 이거야.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이 초벌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얘가 이제 뭐냐면 벽돌면이나 콘크리트 면이에요. 얘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표시해요. 표시하는데, 표면이 건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쵸? 여기다가 무슨 재료? 건조된 상태에 여기다가 물과 시멘트와 모래를 합성한 이렇게 몰타를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시멘트가 무슨 반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얘가 건조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강도를 내기 전에 이 바탕이 다 흡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축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너무 건조된 경우라면 물추기를 잠깐 합니다. 뭐 하기 전에? 초벌하기 전에. 또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특히 기둥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매끈하니까 잘 안 붙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있죠. 모래를 뺀 시멘트 페이스트, 물과 시멘트만 가지고 한번 쫙 발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끈기가 좀 생겨요. 약간 본드처럼 끈적끈적거려요. 그 상태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추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고름질, 아까 초벌 위에 약간 발라주는 작업을 고름질을 했고요. 이때 고름질은 미장 횟수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장 횟수 몇 번 했어요, 지금?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발랐죠. 그럼 뭐라 그래요? 3회라고 해요, 3회. 왜 3회라 그래요? 고름질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름질을 하든 안 하든 미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초벌을 하고 고름질 약간 발라줬어요. 골라줬죠? 재벌하고 정벌했어요. 그 미장 횟수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 왜?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고름질을 했다고 해서 미장 횟수에 포함된다, 안 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 거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설명드렸고 5번에 봤더니 이제 천장벽 바닥선 이해하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상당히 긴 미장면엔 신축줄을 설치하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신축줄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축줄로는 이거예요. 자, 복도 같은 게 있어요. 특히나 뭐 학교 교실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긴 복도 있죠. 건물 큰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홈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홈. 약간의 미장에 홈을 내줘요. 혹시 보셨어요? 가다 보면 미장이 사이가 중간중 홈이 있어요. 예, 보고도 못 봤죠? 보고도 못 봤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그 긴 복도나 같은 데 보면은요, 홈이 파져 있어요. 살짝. 그럼 뭐라 한다? 출렁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미장 재료가 우리가 물시멘트 모래잖아요. 물시멘트 모래는 딱딱하죠. 딱딱하니까 나중에 그 미장을 바르고 나서 균열이 지저분하게 가는 거예요. 왜? 온도 수축 팽창 때문에. 그럼 이렇게 홈을 만들어주면 뭐가 돼? 요걸 통해서 숨을 쉬는 거야. 요걸 통해서 이렇게 얘가 벌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사이가 여기 하나의 완충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넓을 때는 뭘 만들어라? 줄눈을 만들어주라, 표면에.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발음도 계속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온수온돌 마감 모르타리 넘어갔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시고요. 미장 철물로 넘어갔어요. 미장 철물류. 메탈라스 코노비드 나오죠? 일단 메탈라스 코노비드가 중요하죠. 메탈라스부터 코노비드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비드, 그 다음 베이스 비드 나오네. 좋아요. 이 교재 있는 걸 좀 설명드리면요.
이 메탈이라는 것은 쇳덩어리죠. 메탈. 어? 메탈. 메탈이라는 것은 금속 얘기하는 거야. 금속. 그 다음에 라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미장면이 너무 넓어. 얘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어느 점이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고 여기가 벽돌이에요. 얘는 콘크리트 기둥이야. 그러면 재료가 완전 틀리죠. 완전 틀린데 이 부분을 함께 미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균열이 심해져요. 떨어지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미장을 하기 전에 미장을 하기 전이에요. 미장을 할 때 메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쇳덩어리 이렇게 거칠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약간 거칠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못질을 해서 박아요. 그럼 얘는 일단 쇳덩어리라고 그랬죠. 가느다란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장에는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접착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메탈라스. 그럼 옛날에 메탈라스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드라스 썼어요. 목재. 우드라스. 목재로 된 라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쓰고 뭘 써요? 메탈라스입니다. 왜? 접착이 좋으니까. 쇳덩어리를 철판 있죠. 철판을 얇게 이렇게 피면은 라스가 돼요. 아마 여러분 여기 핸드폰 있으니까 나중에 인터넷에서 메탈 라스 치면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제가 그린 거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 철망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꼬은 것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메탈 라스예요. 메탈 라스. 자, 그 다음에 이 코너비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코너비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콘크리트 기둥이라 치자고요. 콘크리트 기둥은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가 있잖아. 모서리가 이렇게 생겼죠. 또는 뭐냐면 벽 있죠. 벽체 모서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벽이에요. 모서리. 그렇죠? 그런데 미장을 바른다고 하면 자 보세요. 미장을 바르면 이렇게 미장을 바른 바탕면이 있죠. 이렇게 있죠. 여기는 바탕이 있어요, 없어요? 모서리는. 이해 못 하시는구나. 다시 크게 확대. 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똑같은데. 저 확대해보는 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기둥이야. 이 접착면이야, 이렇게. 여기도 면이 있어요. 확대해본 거야. 그러면 미장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발라줬어. 접착이 되죠? 여기도 바탕이 있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렇죠?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장이 부착하려면 이렇게 이게 견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 미장면이 만나기 때문에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장이 똑바로 안 되고 그 부분이 흐느르는 거예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체적으로 요 면에다가 아까는 라스 같은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옆에는 쇳덩어리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라스가 붙어 있어요. 옆에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못질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미장을 싹 하면 이렇게 기대꽃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쇠로 됐어. 쇠. 코너비드는 쇳덩어리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꽃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서리가 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코너비드입니다. 코너라는 게 뭐야? 모서리란 뜻이잖아. 모서리. 코너비드는 결과적으로 기둥이나 또는 벽에 모서리 부분의 미장의 접착을 원활하 하기 위해서 코너에 대는 그 철물을 코너비드라 하더라. 그럼 코너비드는 미장을 하기 전에 부착을 한다. 미장하고 난 후에 부착을 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인트 비드라고 있는데 금속재로 마감하는 조인트 비드라고 해요. 그럼 조인트 비드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조인트 비드를 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옛날 얘기해 줄게요. 40년, 50년 전에 이런 게 비쌌어요. 아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미장을 하고 난 다음에 미장공들이 이렇게 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촉 같은 거 뾰족한 걸로 긁어요.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뭐가 나와요? 줄눈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저께 좀 과음을 하셨어요. 쭉 긋다가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미장면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 건물 보면은 미장이 딱 빠른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약간 한 거야. 그분이 뭐야? 잠깐 피곤해서 죽으셨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가다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지, 분명히.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안 해. 뭘 하냐? 요걸 쓰는 거야. 신출줄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값싸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안 쓰고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미장국한테 부탁을 해. 요거 돈 들어가니까 그냥 좀 거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장 부기 전에 쫙 거줘, 이렇게 쫙. 그쵸?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다? 잡으세요. 자,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홈을 내기 위해서 홈을 이렇게 옆에서 봐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 홈이 있죠? 홈을 좀 크게 드릴까? 그렇지, 좀 더 크게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를 못질을 하는 거예요. 쇠로 됐겠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미장을 하겠죠? 미장하면 뭐가 생겨요? 가운데. 홈이 생기죠? 여기 조인트 비드예요. 마찬가지 생긴 모습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뭐가 있다? 얘는 홈이 없는 대신에 홈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중에 미장 발라면 뭐가 보여? 요거밖에 안 보여. 홈밖에. 이해된 거죠? 이게 바로 조인트 비드입니다. 조인트 비드.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건물 갔는데 야, 이 선이 아까도 얘기했던 삐뚤삐뚤한 게 똑바로 됐어. 여기 뭐 그 여러분이 그 열쇠라든가 모서 톡톡 치면 쇠 소리가 나. 왜? 여기 조인트 비드 시공한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비드는 뭐냐면 이 베이스라는 게 이제 바닥이라는 뜻인데 얘는요 걸레바지 부분에 설치하는 비드예요. 걸레바지. 그럼 걸레바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청소를 해야 돼. 바닥 청소를. 바닥 청소를 막 걸레질하면 어떻게 돼요? 벽체가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가온 강의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이게 걸레바지거든 이게. 걸레바지예요. 이게 걸레바지야 이게. 걸레바지. 그런데 이 걸레바지를 여기 미장 부분이란 말이야. 미장 부분. 그럼 이 걸레바지 있는 부분 요렇게 따로 나중에 뭐하다 이렇게 미장면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걸레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미장면을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옛날에는요. 자, 얘가 바닥이고 얘가 벽이에요. 벽이라면 옛날에 미장면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미장을 더 발라주는 거야. 얘가 나중에 뭐가 돼? 걸레바지 부분 얘는 벽체 부분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먼지가 쌓여요. 한 5년쯤 된다 그러면 진짜 온갖 잡것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약간 한두 달만 집을 비워도 먼지가 쌓이죠. 그렇죠? 근데 계속 걸레질을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먼지 쌓이겠어, 들어온 게.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보세요. 여기다가 요 베이스 비드 있죠? 생긴 모습은 거의 똑같아. 요렇게 된 걸 미리 딱 박아줘. 못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미장을 요렇게까지 하고 여기는 미장을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드럼 면이 먼지가 안 쌓이죠, 여기? 이게 바로 뭐예요? 베이스 비드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일 공법이 나오는데요. 타일은 일단 공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타일의 종류는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투기질. 앞글자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예, 눈을 뜨시고요. 예, 그쵸. 예, 잠깐 동안 집에 갔다 오셨어.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석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예, 여기 자라고 자기들 있죠, 타일에. 여기 자 동그라미 치시고, 예, 도, 그쵸? 예, 다 치셨어요? 예, 그쵸? 또 치는 거 뭐냐면, 타일은 아주 고급 제품이에요. 타일. 아주 고급 제품인데, 이 타일의 종류를 보면, 자기질, 석기질,
토기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석, 도, 토가 되죠. 자, 외워보는 거야. 자석, 도토. 소리서 시작. 예, 그러니까 자석만 생각하면 돼. 자석, 도토. 자석, 도토다. 뭐라고요? 자석, 도토다. 그럼 자석, 도토인데 일단 우리가 보통 쓰는 타일들은 보면요. 자기질이나 도기질이 많아요. 실제로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화장실 딱 들어갔어. 화장실 들어가는데 화장실 이렇게 보면 여기 배수구 있죠. 왜? 물 청소하면 물이 빠지라고 배수구 있잖아. 그죠? 여기 타일로 돼 있어요. 여기도 타일로 돼 있죠. 화장실 가면. 그쵸? 여기도 타일로 돼 있죠. 타일. 천정은 그냥 천정 재료고요. 그쵸? 천정 재료. 그러면 이 바닥 타일은 물을 많이 적셔 있죠. 그리고 물이 잘 안 빠지면 물이 고여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타일의 흡수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아주 낮아야 되지. 아주 낮으니까 뭐야? 자기질 타일을 쓰는 거예요. 자기질 타일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흡수율이 무지무지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더 큰 뭐예요? 섞기질. 섞기질 타일은요, 여러분들 화강소처럼 약간 색깔이 회색빛 나는가 돌처럼 생긴 타일이 있어요. 섞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쓸까요? 여기는 솔직히 물이 적긴 하지만 자주 젖는 게 아니죠, 벽은. 그렇죠? 사실 바닥은 물에 젖을 수 있으면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만 갖추면 돼. 그래서 우리가 도기질 타일을 어디 쓴다? 내부 벽체는 도기질 타일이 써요. 그럼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다. 오케이. 어딘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도기질 타일이 비쌀까요? 아니면 우리 자기질 타일이 비쌀까요? 자기질이 비싸요. 비싸죠? 비싸니까 주로 우리가 자기질 타일을 다 써도 좋아요. 다 써도. 무슨 말인지 알죠? 다 해도 관계없어. 그런데 공삽이라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기능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아파트 바닥에 타일을 붙인다. 화장실 바닥 타일. 뭐가 될까요? 자기질 타일이고요. 벽을 붙인다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자기질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싸니까 주로 뭘 써요? 도기질 쓰면 되겠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흙이 있죠. 좋은 흙. 좋은 흙을 잘 반죽해 가지고요. 우리 도자기 굽는 것처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래서 좋은 타일 같은 거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쇳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도자기도 좋은 건 땅땅 치면 소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흡수율이 아주 낮은 제품이죠. 그러면 일단 또 물어볼게요. 도기질 타일은 도기질 타일이에요. 도기질 타일 중에 좀 비싼 걸 만들었대요. 비싼 거를. 그래서 고급 도기질 타일은 외부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흡수율이 아주 낮게 만들었대요. 외부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도기질 타일 자체는 송송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흡수를 낮게 한다 하더라도 얘처럼 된다, 못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주로 뭐다? 내부 벽체용이에요, 주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은요. 자, 유약이에요, 유약. 유약 뭔지 알죠? 여러분 집에 혹시 도자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자기가 반짝반짝 거리죠? 그렇잖아요. 윤이 나잖아요. 그죠? 윤이 납니다. 윤이 난다는 얘기 뭐예요? 유약을 바른 거예요. 유약. 유약을 바라서 표면이 코팅한 것처럼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그죠? 광택이 나잖아요. 광택. 시유가 있고 무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유가 좋은 것 같아? 무유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시유가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용은 시유를 쓸 수가 없어요. 뭘 써라? 무유를 써라. 왜? 미끄러지니까. 이해할 수 있죠? 청소는 시유가 훨씬 좋지. 왜? 청소는 우리가 표면이 광택이 나니까 먼지가 잘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거든요. 그런데 바닥용 타일로서는 무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 이 공법은요, 좀 어려우니까, 요런 게 있다? 아시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장 문서 넘어갈게요. 기초주제 71.
예. 도장공사가 뭐예요? 예. 도르를 바른다. 저 옆에 계신 분 선생님, 감기 괜찮으세요? 지금 몸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시네. 이거 보세요. 오늘 수업 나오기 잘했죠? 수업 나오니까 감기도 고치잖아. 왜? 공부에서 열이 나고 막 같이 열심히 하니까. 열공하시, 그죠? 예. 자, 도장공사 뭡니까? 예? 혹시 태권도장 공사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아, 페인트 공사. 맞아요. 페인트 공사예요. 페인트 공사. 근데 페인트 공사를 잘 보면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성 페인트 계열이 있고요. 유성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유성. 보통 유성과 유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 합성 수지 계열이 있어요. 근데 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용성 페인트 대표적으로. 수용성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다. 수성 페인트예요. 그럼 이 수용성 페인트인 수성 페인트는 물에 녹아요. 그렇죠? 물에 녹아. 일반 수성 페인트는 수용성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멀전 페인트라고 있어요. 에멀전 페인트도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물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끈기 정도를. 이 정도를. 자, 그러면 우리 에멀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러잖아요. 왼수 만나면 너랑 나랑 물과 기름이야. 그렇죠? 네, 왼수를 만들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분명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중에 보면 에멀전 화장품 있죠? 에멀전 보죠? 화장품 보면은 기름 유지 같은 거를 이렇게 물과 섞어서 에멀전한 화장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성분들 잘 알아요. 에멀전 화장품이 나와요. 남성분들은 잘 못 봤죠, 그런 거. 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 에멀전 그 화장품이라는 걸 이미 써봤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뭐냐면, 물과 분명히 기름을 섞이지 못하는데, 에멀전 페인트는요, 우리가 수용성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 기름과 섞일 수 있도록. 이게 에멀전 페인트입니다. 그럼 에멀전 페인트는 뭐야? 수용성 페인트 일종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수성 페인트는요, 자,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습기에 찰 수 있다, 오개용으로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물에 녹으니까 부적합해요. 하지만 에멀전 페인트는 내부, 외부 다 가능합니다. 에멀전은 뭐라고요? 물과 기름을 그냥 에멀전을 시켜서 이렇게 수용성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페인트 자체를. 이해하시겠죠? 에멀전화 페인트. 그래서 우리가 내부 도장에 널리 쓸 수 있다는 거. 내부와 외부. 이게 중요한 거죠. 얘는 물을 많이 접하는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 보일드유, 기름이야, 기름. 기름에다가 안료, 색깔이죠? 안료. 여기다가 이제 희석제 같은 거 섞고, 그 다음에 또는 건조제 같은 거 섞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성이라는 것은 기름으로 조성했다는 뜻이에요. 기름. 그 기름인데 이 보일러라는 뜻이 뭐예요? 보일. 우리 보일러 아시죠? 보일러가 어떤 역할이에요? 예. 난방 또는 급탕. 물을 끓이는 기계. 이거죠? 이 보일러라는 뜻이 끓인 거예요. 뭐를? 기름을 끓이는 것. 기름을 끓이는 거. 여러분, 곰국이라는 거 아시죠? 곰국 막 끓이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 기름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기름을 끓이면, 그쵸? 마찬가지로 이 보일류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끓인 게 보일류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알료, 색상을 내고, 내구성도 증진하고, 그 다음에 희석제. 희석제는 이제 뭐냐, 끈기. 그럼 끈기를 높게 하는 거야, 낮게 하는 거예요? 끈기를 또 점도라고 그러죠? 점도를 낮춰주는 거. 신나 같은 거. 대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한번 희석제는 끈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가 뭐라 그래? 페인트 뻑뻑해지면 신나 좀 부으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약간 묽어지죠? 그러니까 희석제는 우리가 점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주는 거예요. 그쵸? 왜? 페인트 칠하면 붙이지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신나들이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붙이를 하면 또 이게 다 되거든.
근데 건조는 빨리 굳힐 수 있다. 이런 걸 섞어주는 유성 페인트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성 페인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수성 페인트는요 알칼리 변색과 무관하겠지. 알칼리 변색과 무관해.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몰타르에다 발랄 수 있어요. 수성 페인트는. 일반 수성 페인트는. 여러분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인데 만약 기름을 발라면 어떨까요? 알칼리 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성 페인트는 그렇죠? 알칼리의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 표면에 발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 수성 페인트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 바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 계열 중 합성수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얘는 큰 단점이 없어요. 합성수 페인트는. 다만 뭐 열이 나거나 그럴 때 좀 위험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얘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니쉬라고 있어요. 이때 유성자가 들어가요. 유성 바니쉬. 우리가 보통 이게 니스 있죠? 니스. 여러분 이 목재면 같은 데 있지? 목재면. 이 목재 같은 데 보면은 목재 대표죠. 목재 같은 데가 반짝반짝거리죠. 뭘 발랐다고 그래요? 니스를 발랐다고 하고요. 요즘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 보면 민속장판이라고 있죠. 민속장판이 장판지에다가 니스를 싹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바니쉬라는 것은 굉장히 광택이 나고 이쁘죠. 그 다음에 이 결도 살려주죠. 표면에 이제 그 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근데 단점이 있어요. 내구성이 아니다. 그럼 이 후가 뭐예요? 후가. 기후에, 내는, 견디는 성능이 안 좋다. 내후성, 기후에 견디는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우리 목재 그 벤치 있죠? 목재 의자, 옥에 있는 거, 공원 같은 데 있는데, 이런 옥에 있는 나무에다가 니스를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은 번쩍번쩍거려요. 근데 좀 일단 가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왜? 이 니스, 바니스는 내구성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외부 기후에 견디는 성능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나멜 페인트 있어요,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요, 외부용 아주 딱딱해요. 내우성, 내수성, 내열성, 내약품성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그 다음에 이제 바니쉬라고 있어요, 바니쉬. 우리가 이제, 바니쉬, 휘발용 바니스. 휘발자가 들어가죠. 휘발성 바니쉬,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커가 있어요. 레커 여러분 아시죠? 레커. 여러분 시중에 레커 하면 흔든 다음에 씩 뿌리잖아요. 그렇죠? 레커. 그럼 레커는 뭐가 들어가? 휘발성이 들어가. 그럼 휘발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건조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건조가 빠르니까 얘는 우리가 일반 부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로 가능하다? 뽐칠로 가능합니다. 뽐칠. 그렇죠? 뽐칠. 뭐냐면 얘는 건조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레커 생각하면은 붓이 아니라 뭘로 해요? 이렇게 막 스프레이로 뿜칠하잖아요. 그래서 부칠이 안 됩니다. 왜? 너무너무 건조가 빠르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게 레커구나. 레커. 목재나 금속 등 다 쓸 수 있어요. 내구성도 우수해요. 하지만 일반 부칠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일반인데 시공일반에도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자, 보시죠. 자, 퀴즈 또 들어가, 퀴즈.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퀴즈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자, 쓰지 않습니다. 도장공사는 두껍게 한 방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얇게 여러 번. 급격한 통풍은 피해라. 직사광선을 피해라. 그렇죠? 예, 통풍이 자주 되는 것을 피해라. 그러면 우리가 페인트를 3번 칠했다고 치자고요. 3번. 3번 칠하면 같은 색으로 3번을 칠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씩 다른 색으로 세 번 칠해야 될까요? 약간씩 다른 색으로. 근데 보니까 오늘 안 오신 분 계시네, 저기. 그죠? 지난주에 오셨나요? 있잖아요. 그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다가 페인트를 바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초벌, 재벌, 정벌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도, 중도, 상도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르는 게 뭐야? 하도. 그 다음에 중도, 상도로 하기도 하고, 처음에 바른다 해서 초벌, 재벌, 정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을 칠할 때는 똑같은 색을 예를 들어서 3회를 칠한다라는 얘기 뭐야? 3번을 칠하는 건데 이때 바를 때는 가장 먼저 연한 색에서 점차로 목표라는 진한 색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약간 다른 색으로 한다고 했었죠? 이유가 뭘까요?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2회를 했는지, 3회를 했는지, 한 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색을 반복적으로 그리면 나중에 도막을 뜯어봐도 표시가 안 돼요. 그런데 3번을 칠해놓으면 도막을 딱 뜯으면요, 색깔이 이렇게 경계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몇 번을 칠했다 알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다? 도장의 횟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도장의 횟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나머지는 그냥 참고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보시고요. 뭐 기온 5도 미만 3도에서부터 85% 초과 시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교재, 312쪽 가면은 적산과 견적이라고 나와요. 야, 이 적산과 견적 어려워요. 왜? 계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기초강좌니까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만 딱 집어줄게요. 요것만 알아도 정말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게 있어. 자, 개념만 설명해 줄게, 일단. 개념. 자, 기초강좌니까. 적상과 견적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적상은 내가 필요로 한 물량 또는 수량이라고 해요. 숫자. 수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물량을 산출.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 또는 수량을 산출. 요거를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 그럼 한마디로, 자, 보세요. 한마디로. 자, 내가 여기다, 이 공간에다 뭐를 설계 도서에 표현돼 있어. 이렇게. 응? 표현되고 얘는 벽이야. 벽이고 여기다가 뭐다? 여기다 타일을 발라주는 거야. 타일. 그러면 타일을 발라줘야 되는데,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가로 길이가 10m고, 세로 길이가 10m예요. 그럼 여기다가 타일을 몇 장이나 붙일 거냐? 그럼 뭐가 돼요? 물량을 산출하는 거죠? 이게 적산이에요. 그러면 견적은 뭐냐?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 수단가. 수단가. 이렇게 되겠지. 뭐라고요? 수단가. 수량은 물량을 내기, 수량이나. 단은 뭐다? 단가랍니다. 단가. 가는 뭘 얘기한다? 그렇죠. 가격을 얘기해. 그럼 단가가 뭘까요? 단가가. 단가는, 자, 알죠?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개 단가가 얼마인지.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 단위당 가격. 뭐라고요? 단위당 가격. 왜 그러느냐면 타일은 매수라고 수량을 산출하겠죠. 그럼 한 매당 얼마가 되는 거야? 근데 페인트는 1제곱미터당 얼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떠한 수량을 산출할 때 단위가 달라요. 콘크리트 물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뭐야? 미터 세제곱. 그쵸? 미터 세제곱 되는 거고요. 철구는 나중에 뭘로? 톤으로 환산하고 킬로그램이나. 그쵸? 근데 페인트는 제곱미터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을 산출한 단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다르니까 이것은 뭐로 표현해? 단가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단가 그러면 뭐야? 아, 헷갈려. 하지만 뭐다? 단위당 가격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단위당 가격. 아, 이 단위라는 것은 뭐 제곱미터냐, 톤이냐, 미터세제곱 이런 게 다르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수량. 자, 예를 들어서 단위당 가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개당, 한 매당 예를 들어서 한 매당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 치자고. 200원. 한 매당 200원을 산출했다 치자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타일 발라준 것과 다 해서 그럼 한 개당 200원인데 수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럼 1000 곱하기 200원은 뭐가 돼요?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단가. 뭐라고요? 수단가.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수량을 산출한 얘기가 뭐라고요? 요렇게 적산이죠. 적산인데 견적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견적은 광의적인 거고 적산은 아주 협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견적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적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몇 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까지? 실제로는 수량 곱하기 단가는 몇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산도 포함되어 있는 게 견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적산이 중요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님이 되시면 적산에 대한 건 이해하는 거예요. 가격은 왜? 자꾸만 바뀌거든, 단가는. 물가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적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물량 산출인데 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오늘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10m 크니까 그냥 뭐다? 1m? 1m라고 칠게요. 1m에 타일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는 거야. 근데 자, 타일 한 장을 제가 그려볼게요. 타일 한 장의 크기가 197mm고 한쪽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일은 항상 옆에 뭐가 있어요? 줄눈이 있겠지. 줄눈이 있죠? 줄눈이 몇 mm냐? 3mm예요. 응? 여기도. 요거 알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응용이에요, 응용.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타일은 몇 매가 중요하지? 몇 매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죠? 적산이니까. 그러면 타일이 사방에 있지. 사방에 있으니까 우린 뭘로 해야 되냐면 중심선을 딱 그리는 거야. 뭐 포함해서? 타일과 줄눈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가 결과적으로 줄눈까지 포함한 자리 차지한 거죠. 그렇죠? 줄눈까지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줄눈까지 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줄눈과 줄눈 중심.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 200mm. 그렇지. 197에서 1.1.5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00mm. 그래요. 예, 그쵸? 예, 200mm. 엄청 빨라요. 그쵸? 200mm입니다. 200mm야.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0.2m가 되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이거 뭐 자꾸 생각하세요. 그쵸? 얘는 얼마가 돼요? 0.2m가 돼. 그쵸? 자, 그러면 한쪽이 0.2m예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아시면 물량 산출의 기본을 아는 거예요. 그쵸? 센치로 그냥 다시 환산해 볼게요. 여기 몇 센치라고요? 100cm. 여러분들 메타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몇 센치라고요? 네? 100cm죠? 100cm죠? 그 다음에 타일이 몇 cm라고요? 20cm죠? 여기도 몇 cm? 20cm죠? 그러면 여기 몇 장이 들어가냐? 여기 이 한열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대? 100cm
나누기 얼마? 20cm 하니까 몇 장이 들어가? 5장 들어가죠? 그쵸? 여기도 몇 cm 들어가? 100cm 나누기 220cm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 5장 들어가죠? 같은 방법으로 얘를 뭘로 보면 돼? 1m 나누기 얼마 하면 돼? 0.2m 하면 몇 장이 들어가? 5장이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너무 쉬운 거 하니까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잡으세요. 그럼 다시 제가 자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장이죠? 그러면 여기에 몇 열이다? 여기 몇 열이라고요? 5매. 여기 몇 매다? 5매. 그러면 요 총 개수는 얼마가 돼요? 5, 25. 산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공식을 만들어 봐. 자, 우리가 타임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거지? 이거잖아요. 그럼 5는 어떻게 나왔어요? 5는 1m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0.1로 나눠준 거고, 여기 5는 어떻게 나왔어요? 1m를 0.2m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 25가 나왔죠? 이게 공식이야.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뭐야? 1 곱하기 1은 똑같이 떨어지니까 뭐다? 1m 나누기 요거 가로 얼마다? 가로 치수 나누기 세로 치수에 얼마가 나와? 25가 나오거든. 계산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1 나누기 0.2 1 나누기 0.2 나누기 0. 해보세요. 아, 왜 안 하세요 지금? 오,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아. 해보시는 거 해보세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예, 하라 할 때 하세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제 끊으신 분이 뭐예요? 왜냐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가 2번이 나왔어. 2번. 근데 이 문제 어렵다고 안 풀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하죠. 그죠? 너무너무 쉽죠? 쉬운 방법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뭐 하면 돼? 1 나누기 가로 나누기 세로 하면 뭐가 나와? 매수가 나와요. 그럼 이 원리는 뭐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1m를 뭘로? 나눠주고 1m를 나눴더니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내용을 아니까 뭐야?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도 관계없죠? 그럼 이 공식은 뭐다? 자 보세요. 원래 공식은 1m 나누기 가로치수 곱하기 1m 나누기 세로치수 요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매수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1 나누기 가로 나누기 세로 해도 돼요. 똑같아 결과는. 1은 같으니까 그죠? 어때요? 얘는 1번이고 2번 중에 어느 게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얘는 번거롭지.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해결되죠. 사실 2번이 좋은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 어때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런 문제 맞히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맞힌 거예요. 왜? 이 내용을 몰랐대요. 어려운 건지 알았다니까, 공식이. 지금 보니까, 오, 너무너무 쉬운 거, 그쵸? 네. 이게 적산의 기초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다? 물량을 산출하는구나, 타일을. 타일 2번이나 나왔을 거예요. 어때요? 그게 바로 물량 산출이에요. 재밌죠? 아주 쉽잖아요. 원리만 알면은. 주무시면 안 되겠어. 주무시면 뭡니까? 딴소리 갔다 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자, 정리해주는 거야. 정리해주면 뭐냐면 오늘 딱 기초니까 적산과 견적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우리가 뭐가 나와? 341쪽 가면은 타일공사 나오죠? 요 2개만 알아도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왜? 계산 문제 2번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뭐 한 거예요? 건축 구조 파트에 대한 설명이 딱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설명 안 되는 몇 개 있죠? 그거는 또 기본서 들고 또 공부해야지. 그렇죠? 한 번에 모든 걸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서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부도 못하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리 파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